안녕하세요. 겸손입니다. 제가 지난주 특강이 주말에 있어가지고, 제가 2주 만에, 여러분들 한 주가 끝나고, 뵙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끝나고 2월달도, 끝났죠. 네, 2024년도 2월달. 벌써 2월달이 끝났어요. 시간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대부분은 참 빨리 흘러가구나 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 기업들의 자율로 맡기겠다 해서 좀 실망 매물들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뭐가 좀 더 개선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게 사실 빨리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좀 뭔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그동안 제가 투자를 22년 동안 하면서 주주들의 그 목소리를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전혀 4, 5년 전만 하더라도 전혀 듣지를 않았어요. 저는 정말 거버넌스가 좋지 않는 그 시점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번을 봤을 때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을 찾으면서 사상 최고 신고가 니케이 지수가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라든지 다우지수, 나스닥 신고가 가는 거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주식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국장은 답이 없다. 탈출은 지능순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이 3년 동안 우리나라 지수는 500포인트, 코스피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300%가 올라갔어요. 자, 그동안에 미국 다우지수를 보면은 2배도 못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2005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30%대, 40%대밖에 못 올라갔고, 그 전으로 이제 2002년도 시계열로 돌아가도 2배가 못 올라가는 게, 그때가 미국 주식 시장이었어요.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저도 한참 공부하고 있고 실전 투자하고 있었던 때였으니까요. 미국 각종 펀드사에서도 자산운용사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신흥국가에 투자해야 된다. 특히 코리아나 차이나에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지금은 그 반대 상황이거든요. 항상 이 사이클이 이렇게 봅니다. 근데 돈이라는 것은 결국 싼 곳으로 몰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 대비 싼 곳으로 결국은 몰려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장은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100% 확신을 해요.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적정 가격으로 가고 적정 가격에서 코리아 프리미엄까지 저는 언젠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이제 앞으로의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6월 달에도 발표가 나오고 또 연내에서도 또 발표가 나옵니다. 그걸 또 정부에서 의식해서인지 이복형 금강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성장이 되지 않고 주주 어떤 환원 정책이 부족한 회사는 퇴출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또 시장이 어느 정도 화답을 하면서 또 바로 또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일본은 이게 1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을 따라간다고 해도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한 4, 5년이면은 3년에서 한 5년이면은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 급변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급변하게 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요.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예요. 우리가 사실 착각하고 있는 게 예전에는 이것도 불과 한 5년, 5, 6년 전, 예전에는
60대 분들,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통 50대, 특히 구독자분들이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절반이 넘어갑니다. 시청 그 연령층도 50대 이상인 분들이 50%가 넘어가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결국 지나고 보니까 다 맞다 이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결론부터 또 말씀드리자면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입니다. 그리고 김경일 교수는 80년생은 150세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기들 있죠? 20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이지만, 통계청에서도 계속 그게 발표가 계속 연령층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는 50대, 60대 분들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좀 대형 우량주, 왜냐면은 나이도 좀 상대적으로 많고 좀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대형 우량주를, 대형주라고 하죠. 우량주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배당 받을 거 받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짰는데요. 지금 시대는 과거 50대, 60대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대 분들은, 60대 분들은 예전 10년 전보다 20년 더 젊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50대면, 뭐 55살이다 그러면은 35살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65세다 그러면은 거기서 20살 빼면 45입니다. 45살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43살이거든요. 82년생입니다, 제가요. 그냥 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65세이신 분들이. 물론 제가 60대 돼도, 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만큼 젊어졌기 때문에 라이프 생활도 굉장히 젊어졌고, 소형주를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역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어떤 중형주도 아니고 대형주로 이렇게 포트를 짰다면은, 지금은 중소형주로 저는 포트폴리오를 짜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50대, 60대여도 20년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70대, 80대밖에 안 되거든요. 100세 다 넘어가요. 정말 엄청난 큰 병이 아니라면은, 요즘에는 웬만한 병들 다 치료가 됩니다. 뭐 옛날에는 백혈병이 거의 뭐 불가능이었잖아요. 지금은 백혈병을 바로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루하루의 의료 시설이라든지 의료 과학이라든지 의료 쪽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특히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생각을, 옛날처럼 내가 뭐 은퇴를 앞두고 있다, 또는 은퇴를 했다 하시더라도 굳이 대형주에 대한 그런 꼭 해야 된다라는 편견을 저는 좀 바꾸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정주영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정관념이 사람을 멍청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편견들 좀 버리고 좀 중소형주로 좀 변동폭이 크더라도 저는 그게 충분히 그 안에서 투자할 수 있다. 수익률도 더욱더 끌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2%만 연평균 수익률이 2%만 올리더라도, 1, 2%만 올리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복리 자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제 방송 많이 보시는데요. 희망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5세, 65세 이렇게 투자하더라도 그래봐야 80대밖에 안 되거든요. 80살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60살하고 행동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데이터는 삭제를 시켜버리고 미래의 데이터를 새로 심는 그런 어떤 진취적인 성장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물론 20, 30대, 40대 분들은 더욱더 젊으니까 중소형주를 해야 되겠죠. 물론 제 포트폴리오는 그렇다고 소형주로만 이렇게 다 치우는 게 아니라 중간에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형주도 하나씩 넣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타이어가 우리가 있었죠. 삼성물산이라든지. 네, 오늘 영상도 저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이 모두 부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